행복감의 본질은 좀 만화 같은 얘기지만 간단하게 할수록 이해하기 쉬워요. 나의 머리에서 좋다라는 느낌이 켜지는 거예요. 자주. 근데 이거는 이 좋다라는 느낌, 이 갖고 있는 특성을 몇 개만 우리가 생각해도 행복에 대해서 내리는 많은 오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줄일 수가 있어요. 1.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먹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 전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켜지죠. 친구가 선물을 주면 켜지고 뭐 남자들은 차 사면 켜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이 전구는 오래 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인생이 한 방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릴 때 야 고생해도 인생은 한 방이야. 고시 합격하면 쫙 펴. 무슨 다래미도 아니고요. 어떻게 펴져요 인생이? 합격한 날 3일 해피한 거예요. 여기 수험생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에 가도 영원히 해피해지진 않아요. 합격한 날 3일 정도 해피합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과도하게 희생을 하면서 그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 이 모든 것이 보상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이게 또 한국인이 행복하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드시 꺼져요.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독일의 성인 약 2만 4천 명의 삶을 10년간 추적한 데이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이 금방 꺼진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 행복 연구 시작할 때 여기 한 300분이 앉아 계시면 행복의 개인차가 있어요. 행복을 측정을 하면 약간씩 평균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1등부터 300등의 차이는 뭘까? 그랬을 때 학계에서도 야 이거 너무 싱겁지 않을까 대답이? 야 뻔하지. 1등은 뭐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지위도 높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봐도 그런 게 지금 아니에요. 등수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 큰 설명이 뭐냐면 큰 집에 사는 게 좋긴 좋은데 그 큰 집에 사는 즐거움은 이미 이틀 뒤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는 차이가 아닌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많은 성인들을 큰 인생 사건들 다는 못 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별, 이혼, 실직, 결혼 이런 사건들을 경험을 하면 이게 사람들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더 중요한 퀘스천은 이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파가 가느냐. 밑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0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당해 1년 전 뭐 이런 얘기고 1년 뒤, 2년 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쉬운 위에 요 결혼 하나 볼까요? 결혼? 질문을 해볼까요? 선생님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해서 나의 행복감이 결혼 전 대비 훨씬 높아졌고 그 높아진 행복감은 오늘까지도 유지된다.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청주에는? 계시다면 대단히 축하받으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이 보시면 보편적으로 어떠냐?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행복을 조금 올려요. 이때가 제일 좋을 때잖아요.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올라갑니까? 깻잎 2장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영원히 해피해지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때요? 예식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적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뇌는 우리를 해피하게 만들어주는 데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느낀 다음에 원점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도 경험을 하고 원점으로 돌려놔야지 되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큰 사건들이지만 일상의 일들 이런 것들은 며칠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한 방을 걸고 이게 내 인생 행복을 쫙 바꿀 것이다. 사실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에요. 그것보다는 계속 소멸돼. 그럼 무엇이 좋은 작전이겠어요? 아까 저를 소개할 때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행복은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빈도,
자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사실 제 교수님이 쓴 논문 제목이에요. 근데 빈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적응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까 행복이 1등부터 300등인 분의 차이는 1등인 분은 생활의 모든 조건들이 좋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맨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약간 그런 것이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인차가 커요. 같은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결혼을 다시 가볼까요? 결혼 전, 결혼, 그다음 결혼 후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보편적인 패턴이 이랬죠. 조금 올라갔다 원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이 꽤 올라가고 꺾여 내려오지만 이 지점은 어때요? 이거보다 지금 높죠. 이런 분들은 결혼 강추예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결혼하세요. 자, 그런데 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 밑에를 보시면 이런 패턴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놀랍게도 결혼 날짜가 잡힌 날부터 행복감이 떨어져요. 결혼을 하고 지금 더 떨어지죠.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전체 인구에서 이런 꾸준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 이 강당을 나누면 이 정도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사별을 볼까요? 더 놀랍죠? 배우자 사별. 이건 뭐냐면 배우자랑 병원에 갔는데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는 날이에요. 뉴스를 접한 날. 이날부터 이런 인고 부부들은 행복감이 추락을 해요. 그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회복을 하는데 이런 분들 보이세요? 이런 분들은 같이 병원 간 날부터 웃음을 감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더 올라가는데 이런 분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정교육의 문제인가요? 왜 저래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전체 인구에서 3분의 1 정도가 이런 패턴을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행복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 뭔가 배우자를 잃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개인차,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게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것인데 이런 개인차, 적응 등의 문제 플러스 여러 문제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아까 1등부터 300등의 행복의 등수를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때 뭘 추구해요? 이런 거. 좋은 일을 만들고 등등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 이 1등부터 300등의 등수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고 견고해요. 제가 10년 있다가 총재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10년 뒤에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행복을 다시 측정해요. 그러면 오늘의 등수가 크게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많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행복의 개인차와 관련된 변인들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수백, 수천 개의 변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등등. 근데 우리가 그 수백 개의 변인 중에서 뭐 하나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자가 아니라 가장 월등하게 이 등수와 관련된 특성이 뭐냐? 이게 학계에서는 견고하게 알아요. 자, 그 특성을 만들어내는 데는 또 뭔가 어떤 기제가 있어요. 마음 굳게 먹고 들으세요. 제일 견고한 기제는 유전이에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주변에 아주 해피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반에서 늘 1등하고 일어나요? 아니에요. 이게 유전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키가 이 정도인 것이 제가 어릴 때 우유를 안 마셔서 이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유를 더 마시면 조금 크는 거지만 우선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관련이 있죠.
이런 정서적인 기질도 상당히 유전적인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 소지. 일반인은 물론 심리학자들도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특성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유전적인 것과 변하고 안 변하는 거는 무관해요. 유전적인 건 뭐냐면 등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등이지만 우리가 뭔가 다 좋은 일이 있으면 300등이 다 행복이 향상돼요. 그러나 유전적인 건 뭐냐면 향상이 되지만 여전히 1등이었던 분이 향상된 그룹에서도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개인차와 관련된 게 뭐냐면 유전적이다 그러면 그럼 행복한 사람들은 뭐 행복 DNA가 7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개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행복은 이 전구가 켜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구는 언제 켜진다고요? 아무 때나 켜지지 않아요. 자, 아주 쉬운 비유를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이 전구는 뭔가 노란색을 보면 자주 켜진다고 합시다. 약간 파란색 빛을 보면 잘 안 켜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어떨 때 많이 켜진다고요? 노란색이 많을 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만들어내는 거지만 어떤 유전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 노란색 환경에 끌리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꾸 그냥 옷도 노란색을 입고 방도 노란색을 칠하고 등등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연히 이 전구는 자주 켜지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이 더 끌려. 어떤 사람이 짠 게 좋고 단 게 좋듯이 이런 기질적인 것이 상당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기질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기질이 뭐냐? 그거는 외향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주변에 되게 해피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오해. 나는 내향적인데 그럼 언해피하냐? 천만의 말씀. 이것도 약간 이런 자기개발서들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은 내 성격에 무관하게 다 이미 꽤나 해피해요. 꽤나 해피한 인간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해피하고 언해피하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생각은 틀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큰 차를 사는 것보다 뭔가 어떤 외향적인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과학적이에요. 우선은 이 육안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건 성격 검사를 통해서 잔소리 한마디만 하면 MBTI는 그거는 재미로 하는 거지만 특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나누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대로 된 성격 검사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외향성과 내향성은 반대가 아니라 외향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우리가 내향적이라고 편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격 검사에서 외향성 점수가 상위 30%인 사람과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하위 30%인 사람들을 골랐다고 합시다. 이분들의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의 행복감의 평균적인 변화를 관찰을 하면 이런 패턴이 어느 사회에서나 나와요. 어때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이야. 오늘 버티면 내일부터 올라가요. 내일부터 올라가다가 불토했다가 일요일 날 어떻게 돼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보세요. 일주일 동안의 이제 행복의 평균값의 변화에서 외향적인 친구들이 제일 행복감이 별로인 날의 행복 수준이 내향적인 애들이 제일 해피한 날과 엇비슷해요. 그죠? 이만큼 큰 간극을 내는 변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향성이 아주 지금 시리어스한 변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 어떤 간극은 유지가 돼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자, 제가 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걸 모른다. 그럼 엉뚱한데 우리는 행복을 약간 설명을 붙여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가령 길 건너에서
아주 멋진 차에서 딱 내리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행복해 보여.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역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행복하구나. 나도 빨리 돈 벌어서 저 차를 살 거야. 운 좋게 샀는데 왜 나는 해피해지지 않지? 그 이유는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내가 그날 내린 설명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정확한 설명은 이거예요. 뭐냐면 저 행복해 보이는 중년 아저씨는 차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상당히 외향적인 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야. 저분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저렇게 웃어. 고무신을 신고 다녀도 저렇게 웃어.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차에다 귀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약간 큰 그림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향성을 지금 찬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향성이 이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행복을 느끼게, 아까 비유로 얘기하면 자꾸 노란색이 있는 데를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외향성이라는 게 내향적인 것보다 무조건 좋은 성격이다 그러면 이 지구는 지금 진화의 여정에서 외향적인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죠? 외향적인 사람성도 이 행복을 넘은 다른 큰 그림에서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과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되게 자극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리고 되게 뭐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가 50년이 지났으면 가장 많이 죽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등등인데 이런 득실이 다 있는 것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이점은 있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이점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감을 더 많이 자주 보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뭔가 인생을 되게 잘 살고 잘 설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의지와 약간 무관하게 이 전구가 자주 켜지는 것인데 외향적인 사람들의 독보적인 특성이 뭐죠? 사회적 경험이 많죠. 사람을 많이 찾죠.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그래서 중요해요. 수백 편에서 나오는 연구들이 외향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독보적 특성이 뭐예요? 사회적 접촉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계시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한테도 해당이 될까? 최근 연구를 보면 완전 해당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사실은 사회적 접촉이 더 필요해요. 역으로 이거 아세요?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첫인상과는 달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사람을 찾을 것 같으세요? 우리 외향적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인 기제는 외향적인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만성적 자극 결핍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자극의 양이 더 커요.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도 더 몇 개 먹고 실제 연구예요. 운전도 더 빨리 하고. 그런데 제일 좋은 자극은 뭐죠?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은 뭐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카톡하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카톡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동하잖아요. 너밖에 나를 생각 안 해주는구나. 감동하지 마세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메커니즘이 뭐든 간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전구는 켜진다라는 것이 이 외향성 연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함의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이 전구를 켜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면 객관적 조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외향성 연구를 봤더니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왜 그러니? 이거는 옛날에 철학자들이 했던 뭐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이런 식의 어떤 구절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똘똘하지만 생명체야.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이야. 이런 시각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사회적 경험이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익숙했던 생각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도구예요. 생존을 위한 연장,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많이 느껴야지 더 생존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용도가 있는 도구예요. 이게 켜질 때 켜지고 꺼질 때 꺼지고 이걸 잘 제대로 하는 감정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도구라는 게 무엇이냐? 생소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좌측 우측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진을 볼 때 머리에서 좋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혹시 청주에 사시는 분 중에서 나는 오른쪽 게 더 좋다 이런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신데 손 안 드시면 내일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쉬운 질문 해볼까요? 쉬운 질문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웃음이 날 정도로 우리 모두 왼쪽 게 지금 더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당연해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내서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다 우리 왼쪽이 좋다고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짰나요? 아니요. 그런데 300명이 아니라 3만 명,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뭐가 좋냐 그래서 다 왼쪽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극단적으로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전구가 왼쪽 것들을 볼 때 좋다라는 불을 켜는 뇌를 가진 사람만 여기 살아남았어요. 10만 년 전에 만약에 뭔가 우리랑 뇌가 달라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와는 달리 오른쪽 게 진짜 좋다라고 느꼈던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랑 얘기를 할수록 그분은 100% 진담이에요. 야, 과일은 썩은 게 제맛인데 진짜 싱싱한 게 좋니 너희는? 사람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데 이게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이분은. 왜? 그분의 뇌는 오른쪽으로 지금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감정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쾌, 불쾌, 불안, 무서워, 역겨워 이건 다 뭐예요? 불쾌예요. 재밌어, 신나, 기대돼, 뭐 웃겨 이건 다 뭐죠? 쾌예요. 이 뇌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작게 켰다 껐다 해요. 근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는 엄청난 칼로리를 태우거든요. 그 값비싼 칼로리를 태워가면서까지 뇌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정은 진화의 여정에서 생긴 기가 막힌 뇌가 만들어낸 교통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이 불쾌감을 만들거나 공포심을 만들어야 돼요. 절벽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야지 안 가죠. 근데 이게 고장나서 안 무서워. 이런 분들은 어디 갔어요? 저 다 절벽 밑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확실히 후진을 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벽에서 안 떨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시스템이 작동도 잘해야 되지만 행복은 뭐라고요? 물러서는 게 아니라 행복은 전진을 가리키는 시그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안 떨어져 있다. 이러면 아이를 낳고 재생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게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명체는 추구하고 사냥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후진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전진을 하고 추구를 해야 가는데 그 시그널이 우리가 얘기하는 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쾌는 물렀을 때 생기지 않아요. 언제 뛰어? 이 뇌가 아무 때나 쾌를 키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생존에 꼭 필요한 귀한 자원에 접할 때 야, 관심을 가져. 쫓아가. 이걸 알려주는 시그널이 쾌예요. 그것의 묶음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지? 행복이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보따리를 풀으면 거꾸로 쾌의 조각들이에요.